이번 영상에서는 그룹웨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자결제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좌측에 나열된 메뉴들이 전자결제 기능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기능과 화면입니다. 이곳을 사이드 메뉴라고 부르는데요. 사이드 메뉴에서 세부 기능을 선택하면 우측에서는 툴바와 문서 목록, 문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툴바는 세부 기능에서 할 수 있는 주요한 기능이나 선택된 문서에 대한 처리를 실행하는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각 화면별로 툴바에 위치해 있는 버튼이 다르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서 목록은 선택된 문서함 또는 문서 대장의 특징에 따라 정렬된 문서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문서 목록에서 선택된 문서의 결제선 등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 곳이 하단의 문서 정보 부분입니다. 전자결제 기능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세부 기능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결제할 문서, 결제 진행 문서, 기한한 문서, 이 세 가지 문서함은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화면입니다. 결제할 문서는 사용자가 결제하거나 처리해야 할 문서가 표시되는 곳입니다. 결제 진행 문서는 사용자가 기한, 검토, 결제 등 결제선에 포함된 모든 문서가 표시되는 곳입니다. 기한한 문서는 사용자가 기한한 문서가 표시되는 곳입니다. 임시 보관함은 작성 중이던 문서를 임시 저장했을 때 저장되는 문서함입니다. 부서 수신함은 사용자가 소속된 부서 앞으로 도착하여 수신 또는 접수 처리해야 할 문서가 표시되는 문서함입니다. 공람할 문서는 사용자 개인에게 도착하여 공람 처리해야 하는 문서가 표시되는 곳입니다. 결제 완료 문서는 자신이 기한한 문서가 최종 결제까지 완료되었을 때 저장되는 문서함입니다. 공람 완료 문서는 공람할 문서에서 처리한 공람 문서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근태 서류함은 결제 문서 중에서 근태 관련 양식을 통해 결제된 문서만 따로 모아놓은 곳입니다. 품위함은 내부 결제가 완료된 문서가 저장되는 문서함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면들은 문서함의 관점으로 구성된 화면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대장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물 등록대장은 부서에서 부여된 문서 번호 순서대로 문서가 정렬되어 관리되는 곳입니다. 기록물 접수 목록은 부서에 접수된 문서가 순서대로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기록물 발송 목록은 부서에서 발송된 문서가 순서대로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모든 기한 문서는 결제를 올리는 과정에서 기록물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기록물처 등록부는 이 기록물처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기록물처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고 타 부서 소속의 사용자나 부서에게 해당 기록물처의 열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공유 기록물처 화면에서 공유된 기록물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용자가 문의했던 문서의 결제 상태에 따른 문서 위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기한자 1명과 검토자 1명, 최종 결제자 1명, 총 3명의 결제선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초 기한 시 기한자의 기한한 문서함과 결제선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결제 진행 문서함의 문서 목록에 해당 문서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검토자의 결제할 문서함에 나타나게 됩니다. 검토자가 문서를 결제하면 결제자의 결제할 문서함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결제자까지 결제가 완료되고 나면 모든 사용자의 화면, 문서 목록에서 문서가 사라집니다.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기한자가 기한 후 검토자가 결제하기 전에 문서를 회수하게 되면 기한자의 결제할 문서함에 문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한자는 회수한 문서를 삭제 또는 재기한하여 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검토자가 이미 문서를 결제했다면 기한자는 수정사항을 발견하여도 회수할 수 없고 결제자에게 반송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제자가 문서를 반송한 경우에도 기한자의 결제할 문서함에 문서가 나타납니다. 결제자가 문서를 결제할 경우에는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꼭 최종 결제자의 결제 전까지 문서를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제 행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행정에서 사용되는 결제 행위는 더 다양하게 있지만 이곳에서는 대략 7가지의 결제 행위만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먼저 결제 문서를 작성하여 올리는 행위를 기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에서도 결제선 정보에서 기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검토와 결제는 실제 행위는 같으나 결제 후 다음 결제자가 있다면 중간 결제자로서 검토한다라고 표시되고 다음 결제자가 없어 해당 행위자가 최종 결제자일 경우에는 결제한다라고 표시됩니다. 확인이라는 결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데요. 작성되는 문서의 양식에 따라 상단이나 하단에 결제선이 표시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시스템에서는 결제자와 같이 결제 처리를 해야
다음 결제자로 넘어가는 행위를 확인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의 협조인데요. 협조 결제는 기관의 사무 위임 전결 사항에 따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결제 문서를 해당 담당자에게 협조 결제를 받은 뒤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출 결의서를 회계 담당자에게 협조받거나 계약 관련 문서를 계약 담당자에게 협조받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결과 대결인데요. 전결은 기관의 사무위임 전결 사항에 따라 센터장의 위임 권한을 하위 권한자가 넘겨받아 결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결은 해당 결제자가 부재할 경우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까지 결제 행위의 종류였습니다. 결제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한 검토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정된 기록물 철에 등록됩니다. 여기서 검토자가 결제하기 전에 기한자가 수정사항을 발견하였다면 문서를 회수 후 다시 수정하여 기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자가 이미 결제해버린 상황이라면 문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결제자가 반송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검토자가 결제한 행위를 기한자가 임의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송된 문서는 기관의 내부 규칙에 따라 기한자가 기록물 철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 철에 등록되면 문서 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사업계획서가 반송되었을 때 이 변화 과정을 모두 기록물 철에 등록하여 관리하려고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자결제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